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챗GPT 설명드렸는데 이게 나름 우리 채널에서는 떡상한 것 같아요. 그죠? 2만 조회수를 간만에 제가 이게 2만이라는 조회수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좀 한번 물 들어왔을 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전반으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AI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의외로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연구 역사가 80년이나 됐더라고요. 80년이나 됐는데 제대로 뭔가 되기 시작한 게 한 60년이 지나서 제대로 뭔가 좀 제반 인프라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온 것 같고, 기술의 속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특이점을 잡으면 확 올라오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특이점을 한번 넘었다, 두 번째 특이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특이점은요, 첫 번째 특이점은 학계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서 한 2010년대 초반, 여기서 한번 뭔가 돌파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까지는 2016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알파고 대 이세돌 구단,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AI라는 게 이렇게 뛰어난 거구나. 바둑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AI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를 계기로 R&D 연구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기존에는 모든 걸 CPU 기반으로 AI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알파고가 GPU 기반으로 해서 병렬 연산으로 해서 이게 메인스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뜬 회사가 누구겠어요?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이때부터 AI하고 암호화폐, AI와 암호화폐를 양축으로 이제 성장의 날개를 달아서 그때부터 비상하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가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연구 AI 방식이, AI 모델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알파고라는 애는 굉장히 많은 기보, 바둑에 대한 기보, 엄청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어떤 기보를 데이터로 계속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채설반을 참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AI한테 기보를 안 주고 그냥 계속 둬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그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파고를 얘가 이겨버립니다. 네, 얘가 이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GPT라는 거는, 자, 요거는 생성이죠. 생성이고 프리트레인드, 사전학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트랜스포머. 구글이 사실상 이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정도인데요. 지금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AI 연구 모델의 한 70% 정도가 트랜스포머 기반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GPT 기반으로 GPT 3.5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챗GPT죠. 챗GPT가 GPT 3.5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건데, 그러면 언어를 만약에 컴퓨터 AI가 배운다 그러면요, 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채널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호학적으로는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 계신데요. 기호학적으로 말을 다 잘게 쪼개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영어 배울 때 문법, 그죠?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뭐고, 분사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 그런 식으로 영어 배워서 다 망했죠, 여러분. 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비기호학적, 이게 딥러닝 방식이죠. 네, 딥러닝 방식인데요.
끝도 없이 그냥 언어 텍스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네. 텍스트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막 던져주면요. 얘가 뭔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얘가 꽤 그냥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해를 하고, 야, 사랑이 뭐냐? 이러면 이제 얘가 막 사랑은 뭐 희생과 배려고 뭐 막 주저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술 수준으로 알 수가 없고, 그거는 검증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그냥 배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배우는 거고,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젖 먹으면서 그냥 언어를 배우듯이 AI가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처럼 하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고, 자, 또 하나의 특이점. 제가 한번 알파고라는 게 나타나면서 와, 저게 AI라는 게 저렇게 대박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특이점은 챗GPT라는 겁니다. 네, 챗GPT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챗봇 아니냐. 네, 우리 관공서에 가면 이렇게 치면 답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파고 사태 때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 사태 때 그때 한번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AI가 와, 세상을 엄청나게 될 텐데 요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뭐겠냐. 우리는 창의력으로 뭔가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체능 뭐 이런 쪽이 앞으로 유망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성 AI라는 게 이게 좀 이제 오묘합니다. 챗GPT한테 야, 우리 그림 그려줘, 시를 써줘, 소설 써줘 라고 하면 얘가 써주는데 꽤 그럴듯하게 써주는 거고요. 얘가 논술 같은 것들도 써줬는데요. 논술도 써주는데 이게 기계가 쓰면 기계 같아야 되는데 얘가 미국의 로펌 시험도 합격해버리고요. 중국에서는 의사 면허 시험도 합격해버리고요. 지금 챗GPT한테 리포트 써달라 그러는데 미국의 교수들이 이거 걸러내느라고 장난 아니래요. 지금 알 수가 없대요. 상위 25%에 든답니다. 이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사람같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창의력이라는 게 사람의 영역 아니었어? 심지어 얘가 파이썬으로 코딩도 해줍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AI가 못하는 게 사람의 창의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너러티브 AI라는 거는 아니 이게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뭔가 모방을 가지고 했지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나요? 완전히 뭐 없던 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이제 모방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뭐 어머니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막 댕한 거죠. 네, 골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픈 AI라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 여기서 이제 이걸 챗GPT를 개발했는데 자,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에 있다가 테슬라가 또 AI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 때문에 이사회에서 빠졌습니다. 2018년에 빠졌는데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게 이제 오픈 AI에다가 배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가적으로는 이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되죠. 이걸 배팅하고 나니까 저도 여기서 좀 약간 뭔가 뜨끔했어요. 그런데 메타 플랫폼즈, 메타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실적 발표하고 메타 지금 비용 줄인다고 사람 자르고 난리잖아요. 그죠? 사람 자르고 난리인데 우리는 AI 플랫폼을 호퍼 기반, 엔비디아 H100 기반으로 AI 플랫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들도 GPT 기반으로 가겠네? 참고로 GPT-3까지는 A100이라는 기존의 AI 칩을 가지고 하는 거고 GPT-4부터는 아마 H100 기반으로 나온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몇 달 전에 엔비디아의 고급 칩, H100, A100 같은 고급 AI 칩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미국이. 우리 바이든 영감님이 이거 알고 있었나? 바이든은 몰랐을 수도 있죠. 최소한 미국의 주류 사회는 이게 GPT 기반으로 AI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갈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러면 AI 반도체가 안 되면 반도체하고 AI는 상호 보완 관계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I는 굉장히 중국이 정교하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중국 인민들 빅데이터 그냥 공산당이 다 땡겨 쓰잖아요.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죠. 그냥 얼굴을
길거리 다니는데 사람 얼굴 다 따서 데이터 저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 온 거예요. 네. 자,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얘가 넘버 2죠. 넘버 1은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넘버 1이고. 자, 이제 구글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구글, 알파벳이 있는데 얘가 있는데 어쨌든 트랜스포머부터 GPT까지 다 얘가 하긴 했는데 얘가 GPT를 좀 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얘는 검색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구글이. 그죠? 그런데 이거를 챗GPT 기반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이게 검색 광고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카니발레이제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은 다 있는데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얘가 뭔가 밀어붙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MS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빙이라는 게 있죠. 네, 빙이라는 거 한 번씩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한 3% 점유율 될란가? 얘는 그냥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저에다가 챗GPT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오픈 AI하고 단단하게 결속을 해버린 거죠. 지금 아마존은 조용합니다. 메타도 지금 GPT 기반으로 열심히 가겠다라고 공언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구글도 지금 람다라는 굉장히 뛰어난 AI가 있어요. 팜이라는 것도 있고, 팜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구글에다 붙일 거냐 말 거냐라고 그동안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방향이 선 것 같아요. 굉장히 GPT 기반으로 우리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순디 피차이 CEO의 코멘트를 통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네. GPT 기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이제 내용 다 알겠고 그러면 이거 주식을 어떻게 봐야 돼? 자, GPT-1이라는 게요. 만약에 70억 개의 시냅스가 있었다 그러면 시냅스는 뭡니까? 사람의 신경인데요. 그냥 여기는 파라미터라고 해서 매개 변수죠.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 시냅스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뿌리처럼 우리 뿌리 밑에 보면 잠뿌리처럼 계속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뇌는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AI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냅스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엔 70억 개 하다가 GPT-3는 1750억 개. GPT-3가 1750억 개인데 여기에 엔비디아 GPU가 10,000개가 필요했습니다. 네, 10,000개가. 10,000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GPT-4가 하반기에 나올 텐데 얘는 아마 조 단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GPT는 일단 사람의 신경망까지 가보자 라는 지금 트렌드인데요. 사람의 신경망, 시냅스 개수는요 100조 개입니다. 모르겠어요. 100조 개까지 GPU 시냅스를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750억 개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1만 개의 GPU가 필요했는데 자, 조 단위의 시냅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H100이라는 더 뛰어난 GPU를 쓰긴 하지만 얘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가 H100의 기본으로 내장되고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여기 TSV 본딩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프라입니다. 네, 인프라. 자, 이런 것들을 연산하고 하려면 그죠? 서버가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죠. 결국 이건 반도체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빅테크 업체들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얘들이 API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API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런 커다란 데다가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네,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요거를 어느 정도 분류해 놓고 패턴화 해 놓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수도꼭지 하나를 딱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얘들이 필요한 것만 딱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그냥 어플리케이션 모델로 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네이버 웹툰이라는 데가 웹툰 IP가 굉장히 많겠죠. 이거를 쫙 어디다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중소기업이 벤처회사가
자, 우리는 웹툰을 그리면 스케치만 하면 알아서 채색해주는 프로그램 AI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웹툰이 굉장히 많으니까 채색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API만 열어서 여기서 딱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오픈 AI에다가 챗GPT에다가 뭔가 키워드를 몇 개 자기가 생각나는 키워드,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를 구어체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거를 텍스트를 딱 따면 시트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리튼이라는 영상을 또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텍스트를 입력하면요, 얘가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 저처럼 지금 열심히 이렇게 영상 찍고 우리 PD님들, 작가님들 편집 안 해도 그냥 영상 하나 뚝 떨어지는 거죠, AI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시대인 겁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AI는 서비스에 딱 붙여서 하는 거고, 결국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되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인프라에서 우리가 먹는 반도체 정도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심지어 여기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죠, 국내에서. 네이버. 네, 네이버. 네이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구글의 API를 가지고 와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가 만약에 이 트렌드가 계속 간다 그러면 네이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열심히 사피온이라는 전용 칩도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늘은 Q&A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되게 우리 IT의 신 클래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 때 그죠? 기초 개념 알려드리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